한국 음식 64강입니다. 자, 광주에서 유명한 음식이죠. 새끼보 국밥, 그리고 태백의 물 닭갈비. 이 새끼보 국밥은 순댓국하고 비슷한 듯한데 조금 다르네요. 이거는 호불호가 좀 있겠습니다. 태백 물 닭갈비는 닭갈비와 막국수를 국물이 자작하게 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이게 순댓국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거는 호불호가 좀 클 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어, 마- 대중적일 것 같은 음식입니다. 이것도 호기심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일단 물닭갈비를 올려보겠습니다. 포항 돈베기, 대구 무침회. 돈베기도 좋고 무침회도 좋지요. 무침회는 뭐 술안주로 더 훌륭할 것 같고 밥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고 담백한 맛으로는 돈베기가 단연코. 저는 무침 저의 취향은 무침회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이건 뭐 둘 다 지역의 유명한 음식인데 갓김치의 그 알싸한 맛, 훌륭하죠. 진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음식으로서의 풍미, 맛, 다양한 맛 이런 것들은 역시 이 간재미 무침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 저기도 좋아요. 소면 삶아서 같이 먹어도. 침 넘어가네요. 간재미 무침. 부산 동래파전. 이 금정산 올라가면은 많이 팔죠. 부산 냉채족발. 냉채족발도 당연히 뭐 훌륭하고 맛있는데 역시 부산 동래파전이 비주얼이나 맛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그다음에 강릉 고지국 고깃국이겠죠. 이건 소고기 묵국 같은데 남원 추어탕. 이건 뭐 당연히 추어탕이죠. 남원 하면 또 추어탕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이 두 음식 다 이제 호불호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전라도 음식을 다 좋아하고 다 잘 먹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왜냐면 이제 설탕을 넣어서 그 콩국수나 단팥죽이나 팥칼국수 이런 데에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설탕을 넣거든요. 근데 이제 전라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소금을 넣는데 참 특이하게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설탕을 넣는 국수, 면 요리들이 좀 있어요. 저는 제 취향은 이 설탕 쪽은 아니어서 함경도 가자미 식혜 이거는 여기 나와서가 아니라 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거 한번 맛들이면 진짜 정말 잊기 어려운 그런 감칠맛, 이 끌어당기는 맛이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하네요. 대전 묵밥. 이 묵밥이 이 묵을 이렇게 채 썰어서 여기에다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살짝 올렸는데 원래 그 김치를 썰어서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간도 맞고 아주 훌륭한데 인천 감자탕은 뭐 모든 지역마다 다 잘하는 집이 있고 맛집이 있고 유명한 집이 다 있죠. 감자탕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상당히 다릅니다. 잘하는 집하고 못하는 집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묵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그 음식 맛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르게 평균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감자탕은 조금 호불호 그 수준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감자탕은 역시 훌륭하죠. 네, 감자탕으로 이야, 이것도 정말 이게 참 둘 다 매우 훌륭한 음식인데 이 속초 순대에 이게 그 실제로 먹어보면 또 보는 거랑 또 달라요. 확실히 다른 지역에서 먹는 거와는 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이 아바이 순대 거기 그 속초에 아바이 마을 있잖아요. 그 아바이 마을에 가면 이거 기본으로 이 모둠 기본으로 먹는데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오징어 통오징어 속에 들어가는 속이 어, 재료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그렇지만 이 간장게장을 능가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이 간장게장은 거의 뭐 그 최강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 속초 순대도 매우 훌륭하지만 이 간장게장의 맛, 그 감칠맛을 따라오기는 좀 어렵죠. 익산 라면. 뭐 이건 라면은 뭐 그냥 삼양라면이니까 전국의 한밭집이 요즘에는 대부분 다 뷔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과 밥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뭐 달걀 후라이, 뭐 소세지, 제육볶음, 여기 제육볶음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아주 빠지지 않는. 왜냐면 일하는 분들은 이제 그 단백질 같은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육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메뉴에. 그래서 한밥집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냥 우리 그 한식 뷔페라고 하는 게 여기는 생선이 지금 안 보이는데 뭐 고등어 구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가자미 구이 이런 것들도 있고 반찬이 거의 한 10가지 또는 그 이상 되죠. 그래서 이 백반 한밭집이라고는 하지만 백반은 한국 사람이라면 도저히 뭐 싫어하거나 뭐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크라운 베이커리 케이크. 이게 어떻게 한국 음식에 근본 있는 한국 음식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나주 하면은 나주 곰탕이죠. 나주 배 엄청 유명하죠. 나주 배 진짜 맛있고 나주의 곰탕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거는 이 국물 음식 우리나라의 탕, 뭐 순댓국, 뭐 이런 육개장 이런 것들 다 국물 음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독특하게 있어서 잘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그 쇠고기로 하는 거, 이 곰탕 쇠고기인데 이런 음식들을 하는 주변에는 반드시 소를 많이 키우거나 소를 도살하거나 소를 사고 파는 그 소시장이 열리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뭐 이거랑 솔직히 말해서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나주곰탕이죠. 아, 이거는 토장 아욱죽. 이거는 아욱죽이네요. 아욱과 토장 섞어서 만든 죽이고, 이거는 재물국수. 이게 약간 그 김치 국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여기 보면은 청양고추도 있고, 청양고추 살짝 넣어서 약간 매콤하게 먹으면 이쪽이 당연히 훨씬 더 맛있겠습니다. 이 죽도 상당히 영양가 있고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냥 후루룩 그 한 그릇 마시기에는 아무래도 이 국수 쪽이 조금 더 괜찮겠네요. 군산이 짬뽕으로 엄청 유명하죠. 군산 짬뽕. 군산에 맛있는 짬뽕집 여러 집이 있는데, 군산 짬뽕은 역시 대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닭도리탕은 뭐 어떤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뭐 집에서도 해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닭도리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도 꽤 많고 이러니까 대중적인 음식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 물론 짬뽕도 이제 뭐 당연히 전국에 중국집이 없는 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군산의 짬뽕이 전국에서 손꼽는 집들이 세 집인가 아마 있을 건데요. 뭔가 좀 그래도 나름 그 이름을 드높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 닭도리탕, 이게 닭도리탕은 닭도리탕으로 유명한 음식점이나 지역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군산 짬뽕을 조금 더 높게 친다. 강원도의 서기버섯 볶음. 이 서기버섯 자체가 뭐 그렇게 흔한 버섯이 아니라, 그리고 막걸리는 이게 막걸리가 만약에 1,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0개가 맛이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빚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효모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걸리 맛은 다 다른 게 맞다고 보는데, 어, 막걸리는 어떻든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술이고, 이 강원도 서기버섯 볶음은 그렇게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기버섯 볶음을 올려보겠습니다. 소고기 묵국과 춘천 닭갈비. 이거는 이 춘천 닭갈비는 지금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석쇠에다가 숯불로 굽잖아요. 근데 보통 춘천 닭갈비 그러면은 넓은 그 쇠판에다가 거기서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굽는다기보다는 볶는 걸로 주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잖아요. 닭갈비를 뭐 이렇게 양배추 썰어 놓고 떡볶이 넣고 고구마도 썰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춘천 닭갈비의 오리지널은 이렇게 숯불에 굽는 거라는 이야기를 춘천에서 오래 산 분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군대 생활을 제가 화천에서 했는데, 이 춘천으로 이제 출장 나오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때 80년대 초반이었는데, 82년, 3년, 4년 요때였는데, 그때 제가 닭갈비를 먹었을 때 이렇게 숯불에서 먹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초창기였는데 숯불에,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숯불이라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소고기 묵국. 이 근본으로 따지면 역사나 뭐 이런 거로 따지면 당연히 소고기 묵국이 훨씬 더 오래되었고, 또 훨씬 더 전국적으로 많이 먹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확실히 지금보다는 더 소고기가 더 귀했고, 그래서 이 닭갈비가 대중적인 인기가 지금은 상당한데,
좀 더 근본을 따지면 소고기 뭇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청주꽝 샤브샤브. 꿩고기 샤브샤브로 먹긴 하는데 이건 매우 드물죠. 예. 꿩고기를 먹는 그거고 만두 속으로 꿩고기를 이제 다져서 넣는 거. 원래 만두 속에는 이제 꿩고기가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주로 돼지고기를 다져서 넣긴 하지만 그래서 이 꿩 자체가 요즘에는 이제 사육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많지 않고 그리고 이 교반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덮밥, 비빔밥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 꿩 요리는 너무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대중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에서 근본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대중적인 교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물메기탕, 영암 갈락탕. 물메기탕이 나온 이게 이제 음식의 역사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물메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먹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냥 어부들이 잡으면 버리던 물고기였는데 너무 못생기고 물컹물컹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어서 못 먹는 게 됐죠. 근데 이 영암의 갈락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사가 있는 그래도 꽤 그 나름 이름이 있는 그런 음식이 지역 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예전에는 이제 이게 전라도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뭐 이쪽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도 이제 음식점에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파니까 그리고 이 거제 물메기탕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많이 먹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 해물탕 뭐 이런 거라면 많이 먹는데 요거 이렇게 물메기탕으로는 그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먹지는 않는다. 그리고 좀 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건 음식은 영암 갈락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라갑니다. 야, 다 진짜 근본 있는 음식이네요. 근데 이 강원도 이 팥국수는 사실 여기는 강원도라고 써 있는데 전라도 음식이라고 봐야죠. 강원도는 메밀면, 메밀국수가 조금 더 이거보다 훨씬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팥칼국수는 사실 전라도 음식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것도 매우 훌륭한 근본적인 음식이죠. 근데 전주 콩나물밥의 명성과 이 맛을 이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전주 콩나물밥은 진짜 맛있습니다. 예,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대단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뭐 생각할 정도니까. 그래서 자, 이천 뱃섬 만두 전골이죠 그냥. 예, 여기 이제 뭐 만두 모양이 좀 독특하고 재미있게 생겼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기본은 만두 전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렁탕 좀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따졌을 때 서울 설렁탕이죠. 네, 설렁탕은 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역사까지 다 회자되고 있으니까 아주 그리고 맛도 물론 이 만두전골이 맛이 없던 뜻이 아니라 이게 이게 국밥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밥이 갖고 있는 이 한 그릇의 깊이가 남다르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설렁탕은 또 이제 또 역사적인 의미도 굉장히 깊고 그래서 설렁탕이 올라갑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이건
막상막하 호용 용호 상박이네요. 이거는 광주의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은 곤지암이 이제 대단히 유명한데 광주도 유명하죠. 소머리국밥. 그다음에 담양의 대통밥은 뭐 여기 거의 상징적인 음식이고 대통밥이 이게 그 물론 이제 담양에서만 파는 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 대통밥을 파는데 대통밥이 이게 참 맛있습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아주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찹쌀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대통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식탁에 깔려 있는 이 반찬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제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대통밥 그럼 보통 여기가 이게 거의 한정식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찬이 거의 한 15가지, 20가지 이상 나오는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이제 국밥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끌리는데 국밥은 또 종류가 아까 좀 전에 설렁탕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쉽지만 대통밥을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게 매콤한 닭발이네요. 이 지금도 지금은 이제 약간 가라앉았는데 이 매콤한 닭발이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팔당 그쪽에 보면은 이 매운 닭발 파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닭발은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원도 송이 장아찌는 이 송이 자체가 이제 비싼 버섯이잖아요. 귀하고 이거를 장아찌로 만들었으니 뭐 그 감칠맛이나 이런 거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송이장아찌가 굉장히 귀한 반찬인 건 틀림없는데 이거는 뭐랄까 쉽게 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대중의 기호에 잘 맞는 그리고 대중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이 매운 닭발을 올렸습니다. 이 자반이 있네요. 자반하고 그다음에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주 잘하는 순두부찌개 전문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 가끔 생각이 날 정도로 순두부찌개가 맛있어요. 그래서 순두부찌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얼큰하고 약간 매콤하거든요. 먹으면 이제 약간 땀이 약간 배는. 그리고 이 순두부찌개도 그냥 그 맵지 않게 그냥 아주 심심하게 만드는 찌개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매콤하게 만들어서 내는 순두부찌개가 있는데 어, 저는 매콤한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 자반도 물론 맛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반찬이고 이거는 한 끼 식사로도 되고 다양한 맛도 다 포함하고 이래서 순두부찌개를 장흥 밴댕이회 이 장흥 삼합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게 뭐냐면 표고버섯 그다음에 그 조개의 관자 그리고 쇠고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장흥 삼합이라고 그래요. 네, 장흥에 가면 이 삼합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장 안에. 저도 장흥 갔을 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물론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재료 하나하나 자체가 맛있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천 밴댕이 회무침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 밴댕이회가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병어회, 뭐 밴댕이회, 뭐 이런 그 회무침 종류 되게 많잖아요. 이 밴댕이회도 인천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 뭐 밴댕이가 인천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밴댕이 회가 인천에서 유명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장흥사업도 맛있지만 밴댕이 회무침의 감칠맛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조박낙지, 전국 김칫국. 김칫국은 집에서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국이죠. 김칫국 끓일 때 양념으로 다진 마늘 넣고 재료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참치 액젓을 조금 살짝 넣어주면, 간 맞출 때요. 그러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부산 조박낙지. 이거는 집에서는 쉽게 해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무래도 부산의 어떤 그 독특한 음식 문화가 만든 그런 음식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김칫국이 좀 약간 흔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맛있긴 하고 또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부산의 조박낙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게 사실은 이 제주 몽국은 이 제주도의 독특한 지역 음식으로 이제 이게 이름이 나 있어요. 그리고 옥천 어죽인데, 옥천의 어죽이 물론 유명하죠. 근데 어죽은 이 민물 생선으로 만드는 음식이라서 이 호불호가 되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죽은 사실 아주 잘 못하는 집이 예외적으로 있을 뿐이지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맛있습니다. 어죽은 보기에는 이래도 이게 뭐 무슨 별맛 있을까 싶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양념 맛이, 이 국물 양념 맛 있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민물 생선을 갈아서 쓰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고 먹으면 그냥 아주 맛있는 그냥 국수 한 그릇 그냥 먹는 거예요. 어죽이라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흔하게 뭐 근처에서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찾아다녀야 되는 음식이고, 제주 몸국은 이 제주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못 먹고 제주에 가면 일부러 찾아서라도 먹는 그런 음식이니까. 그리고 제주 둘 다 당연히 이제 서민들 음식이고, 옛날 같으면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료가 넉넉치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먹던 음식들이 요즘에는 이제 건강식, 별미 이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더 뭐랄까 희소성 이런 걸로 치면은 이제 제주 몸국으로 가는 거죠. 여기도 나오네요. 여기 어탕국수. 예. 이 어죽하고도 좀 약간 비슷하고요. 어탕국수라는 게.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먹을 수가 있고, 한양 궁중 떡볶이는 이게 궁중 떡볶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과연 궁중에서 진짜 이렇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만들어 먹었냐?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서울 서울 음식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이 떡볶이가 되게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궁중 떡볶이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재료들이 고급하고 그리고 보기에 좀 호사스럽죠. 어, 사실은 이 소고기가 이게 불고기를 아마
그대로 쓰는 불고기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 이제 그냥 한 끼 충분히 되는 거죠. 그리고 맛도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이 어탕국수는 우리가 이제 먹었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맛이니까, 요 약간 고급한 맛, 담백하면서 고급한 맛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계란초, 강원도 꾹저구탕. 이게 글쎄 계란초가 이게 뭐 훌륭한 요리이겠지만, 그래도 이 꾹저구탕의 이 깊은 맛을 따라오기는 어렵죠. 네. 아, 이것도 근본 음식이네요. 용인 배감순대, 용인의 배감동의 배감순대 진짜 유명하죠. 예.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고 잘 만들고. 벌교의 꼬막은 다른, 이 순대는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배감 말고도. 근데 이 벌교의 꼬막은 다른 데서 이 꼬막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벌교가 이제 꼬막의 상징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이 꼬막 무침에다가 이제 여기 보면 밥이 있잖아요. 이 밥을 이렇게 비벼 먹게 되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 꼬막 전문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서 이걸 먹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이거 배감순대도 맛있지만, 이 아무래도 진짜 뭐랄까 다양한 풍미와 감칠맛은 이 꼬막 무침을 당하기가 어렵죠. 자, 강원도 감자범벅은 말하자면 강원도 분들이 배고플 때 사실은 이제 거의 주식으로 먹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한양 떡찜은 주식은 아니고 이거 상당히 고급한 음식이잖아요. 벌써 딱 이 감자하고 비주얼만 봐도 다른데, 이건 두 개가 좀 비교하기가 어렵죠. 예, 이 감자가 거의 주식이고, 이 떡찜은 이제 약간 호사한 그런 반찬으로 정성도 많이 들어갔죠. 문어 숙회, 상추, 이 아주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광주의 상추 튀김인데, 이 튀김을 상추에 싸서 먹습니다. 튀김을 그냥 먹지 왜 상추에 싸서 먹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게 그 광주의 문화, 음식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튀김을 상추에 싸서 먹는다. 이 정말로 근본적인 그 지역 음식의 근본 음식이죠. 다른 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좀 고성 문어숙회라고 하는데, 고성 동해안 쪽을 보면 강릉, 속초, 뭐 주문진, 동해, 뭐 울진, 모태에서 다 숙회가 나오는데, 이 문어숙회를 어, 저는 나이가 한 30대, 40대쯤 제대로 된 문어숙회를 먹어봤는데요. 이 문어숙회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여기에 찍어 먹는 게 딱 초고추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문어를 살짝 삶은 이 숙회의 맛이 이렇게 맛있나? 라고 놀랄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의 상추튀김이 근본이지만, 맛이나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맛을 느끼는 것으로는 이 고성의 문어숙회를 따라오기 어렵다. 파닭,
국밥과 수구레 국밥. 수구레는 그 소의 소심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파닭은 이게 뭐 대단히 독특한 건 아니고 수원 통닭거리 같은 데 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그 파채 올려놓은 거하고 이거라서 이게 무슨 대단히 특별한 지역 음식이나 무슨 어떤 특징 있는 음식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 수구레 국밥도 꼭 창녕뿐만이 아니고 이 수구레 국밥을 하는 데가 많은데 이 수구레 국밥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국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 힘줄을 넣어서 약간 뭐 육개장 뭐 이런 것처럼 끓인 그런 음식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예. 국밥 우리나라 국밥은 뭐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맛있으니까 당연히 수구레 국밥으로. 아, 그것도 아주 침 넘어갑니다. 명란젓은 이 명란젓 하나만으로 진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처럼 쌀밥에 잘 어울립니다. 명란젓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광양 불고기는 광양에 아주 그 이름 있는 음식이잖아요. 광양 불고기 되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란하고 불고기 어떤 게 과연 더 맛있고 더 근본적이고 더 대중적이냐 이렇게 따진다면 저는 명란젓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광양 불고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닭백숙과 짜장면. 인천 공화춘 짜장면이 유명하죠. 딱 떠오르는 게. 그리고 닭백숙은 이 닭백숙도 전국이 다 하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도 만들어 먹으니까 물론 짜장면도 집에서 만들어 먹지만 닭백숙은 고려 삼계탕 같은 유명한 뭐 그런 맛집들도 되게 많고 또 닭백숙 아니어도 동대문의 닭 한 마리 같은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막 이 닭백숙이나 닭 한 마리 같은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국물이 담백하고 깔끔해서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주 훌륭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짜장면이 아주 단순하고 값도 싼 음식이긴 하지만 이게 또 나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짜장면이. 예, 무엇보다도 이 두 음식의 호불호에서 불호가 더 적은 음식이 저는 짜장면이라고 보거든요. 닭백숙은 또 잘 안 먹는 이 물에 들어간 거 안 먹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닭을 튀긴 건 먹어도. 그래서 예, 짜장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공중 떡볶이와 간재미 무침. 이는 저는 이 간재미 무침으로 가고 동네 파전과 짬뽕이면은 짬뽕으로 가겠습니다. 짬뽕과 짜장면이 또 결승에 붙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백반하고 곰탕이면 곰탕으로 가야죠. 간장게장, 조박낙지. 아우 이거는 뭐 당연히 간장게장이죠. 그리고 떡찜과 이 갈락탕이죠. 이거는 뭐 대통밥, 밴댕이 회무침이죠. 그리고 교반 콩나물. 이건 당연히 콩나물 국밥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물국수, 예, 물닭갈비로 가죠. 제주 몸국, 꼬막. 몸국은 좀 미안하지만 꼬막으로 갑니다. 불고기와 묵국.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소고기 묵국이 좀 더 깊이가 있죠. 서기버섯과 짜장면으로 가죠. 수구레국밥, 순두부찌개.
수구레 국밥도 좋은데 이 순두부찌개의 그 담백하고 깔끔한 맛. 설렁탕 대 무침회. 설렁탕 이거 가면서 대부분 또 국밥으로 가네요. 감자탕으로 갑니다. 얼큰이 문어 숙회로 가야죠. 이거는 이게 좀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도 가자미 식혜입니다. 감자탕과 게장 이거는 뭐 거의 게장이 거의 우승급이네요. 짜장면 꼬막 꼬막이죠. 이거는 역시 소고기 묵고기 좀 더 순두부찌개와 숙회 이거는 숙회로 가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사람을 끄는 맛이 있어요. 갈락탕 짬뽕 이게 갈락탕으로 갑니다. 곰탕이냐 회무침이냐 회무침으로 가죠. 이게 진짜가 붙었네요. 회무침. 이게 두 개가 다 약간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데 이 간재미 무침은 밥을 비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자미 식혜는 밥을 비벼 먹지 못하고 밥 반찬으로 먹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맛으로는 역시 이 가자미 식혜를 이기기가 어렵죠. 콩나물국밥, 설렁탕. 설렁탕으로. 설렁탕이 좀 더. 드디어 나오네요. 여기서도 이 문어 숙회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묵국과 이거는 뭐 진짜 벌리고 꼬막 묵국. 꼬막으로 가겠습니다. 네, 꼬막이 그다음에 저는 마음은 가자미 식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락탕이 아니어도 뒤에 아마 또 뭐가 탕 종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가자미 식혜는 약간 좀 마니아틱하잖아요. 맛은 당연히 뛰어난데 여기서 아쉽지만 갈락탕 그리고 설렁탕과 게장 역시 게장이죠. 자, 게장과 갈락탕. 이건 결승전급이네요. 감칠맛은 이게 이제 맛의 풍부함, 그다음 다양함, 그리고 다양한 식재료 이런 것들을 치면 당연히 갈락탕인데 감칠맛의 깊이, 풍미 이런 걸로 치면은 이게 게장을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네, 여기서도 이 다양한 맛으로 치면 당연히 꼬막이 맛있죠. 그런데 이 단일한 맛의 그 깊이 이거는 역시 이렇게 되는군요. 이게 이렇게 만나면 간장게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간장게장이 우승했습니다. 역시 근본이네요.